그런 1시간 반 동안에 이임재 용산서장이 그렇게 보고를 안 하고 1시간 동안 깔아뭉기고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이임재 용산서장의 참사와 관련된 행동, 이 동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왜 그랬을까? 먼저 이임재라는 이 사람이 어떤, 제가 지금 사람 말고 다른 걸 표현을 하려다가 그래도 품격이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라는 같이 중립적인 말을 썼습니다. 이임재라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히 한번 프로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봐 주시죠. 저는 이 호남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인식의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친구들, 대학 동창들도 아주 광주, 전주 포함해서 호남 출신들이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아주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지금 한간에 이 이임재 용산서장에 대해서 프로필이 이렇게 쭉 돌아다닙니다. 전라남도 한평 출신이고 경찰대 출신이다. 그러고 2019년에 구례 경찰서장에 임명이 됐다. 구례, 정말 산 좋고 물 좋은 곳이죠. 지리산 자락에 있는 구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화엄사로 대표되는 구례. 그러니까 아주 지방에 한적한 데 있는 경찰서장입니다. 여기에서 서울로 직접 오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제가 이 정보과장 하는 후배에게 경찰 쪽에서 인사가 대략 어떤 게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구례 이렇게 한참 그쪽에 있는 데서 서울로 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구례에 있을 때 다음 어디로 가고 싶냐 본인은 아마 전주나 광주, 호남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를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바로 서울에 오는 게 그렇게 이 인사상의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올 1월 달이니까 뭡니까? 3월 9일 대선이고 5월 10일 날 취임했으니까 바로 직전에 알박기식 인사라는 게 그래서 나온 것이죠. 용산경찰서장에 화려하게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이라는 것은 서울에 있는 일선 경찰서장 중에서 3대 서장에 들어간다는군요. 대통령이 있는 지역이 가장 핫한 지역이니까 종로경찰서, 그리고 용산경찰서, 강남경찰서, 강남경찰서는 서초경찰서도 다 같은 동급입니다만 이렇게 3대 경찰서 가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요직 중에 요직인 것입니다. 용산 이태원도 있습니다만 그 한남동에 대재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또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이건희, 이병철, 이건희 다 그 대저택들이 다 용산구에 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용산구 이태원동. 그리고 거기에는 외국 대사 관저도 또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3대 경찰서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요직 중에 요직인 것이죠. 자, 이 구례에 있던 구례 경찰서에서 용산 경찰서로 올 때 잠깐 몇 개월 동안 또 어디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 본지에서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이 바로 임기 끝나기 직전에 올 1월 달에 용산서에 임명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사실 이 이임재 서장은 지금 좀 아까 세부님이 말씀하셨죠? 이 경찰 중에서 정치색이 짙은 그런 경찰로 통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정보과 형사, 정보과장이면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속된 말로 아주 정통합니다. 빠삭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쭉 통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경찰 쪽은 또 그 후배가 아주 정통하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올라온 것도 그 정도면 파격이고, 지난번에 우리 세부님 말씀하신 것들은 경찰이 항명 사태가 있었죠. 항명 사태.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 경찰국, 그 행안부 내에 경찰국
이 설치를 할 때 경찰들이 어디 저 천안에 있는 연수원에 모여가지고 집단 항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주도한 사람도 바로 아주 대표적인 정치 경찰인 것이죠. 정치색이 매우 짙은. 그러니까 다음에 어차피 경찰에서 내가 위로 더 못 올라갈 거면은 이렇게 세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서 다음 총선이라든가 또 그 뒤에 또 지방선거에 한번 도전을 한다. 누구처럼? 황운하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황운하. 울산 경찰서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전에서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은. 그러니까 이임재 용산서장도 그렇게 경찰 내에게서는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용산서장이 왜 그랬을까라고 바로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이 완전하게 경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면은 그런 게 들어오면은 어떻습니까? 자기 바로 위에 서울청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는 그건 뭐 당연지사입니다. 네, 그러면 서울청장이 윤희근 청장한테 얘기를 하고 쭉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무려 1시간 반을 깔아뭉갰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사실 미스터리의 그 함정이 있는 건데요. 과연 이 시간에 어떤 걸 했을까? 만약에 지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방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은 글쎄요, 이것도 정쟁으로 몰아가면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반윤석열 쪽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그렇다면은 이거를 촛불로 연결을 시키려면은 사람이 다수의 희생자가 나올수록 좋다라든가 이런 사실 음모론을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1시간 반 동안에 왜 이걸 깔아뭉갰을까? 정확히 1시간 21분입니다. 서울청장 한테 보고를 된 게. 그리고 경찰청장 윤희근은 1시간 59분. 2시간 뒤에 참사 발생 2시간 뒤에 알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경찰 공권력은 증발이 됐다라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이임재 용산서장 아무리 정치경찰이라고 그 경찰 내에서도 이렇게 그런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하다 해서 어제 바로 대기발령을 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용산서장으로서 당신은 아무 일도 못해. 일단 대기발령을 해. 이 한간에는 대기발령이 웬 말이냐. 그냥 바로 파직을 해야 된다, 파면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절차를 따라야죠. 일단은 대기발령을 하고, 1시간 반 동안에 왜 깔아뭉갰냐, 도대체 왜 보고를 안 했냐라는 게 지금 이제, 특수수사본,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정치색으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제가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바로 그런 그 음모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 전날 MBC 에서는 이태원에 있는 할로윈 축제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도록 그렇게 세 꼭지나 방송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어느 그 기사에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못 봐서 세 꼭지인지 두 꼭지인지 그 파악은 안 됩니다만은 MBC에서 상당히 독려를 했다. 이태원에 많이 집결을 하도록 독려를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뒤에서 토끼머리를 단, 할로윈 축제가 원래 가면을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토끼머리 장식을 단 일군의 대여섯 명 사람들이 뒤에서, 누구 한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밀자라는 그런, 밀어붙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다음에 저 앞쪽에서 쓰러지기 시작했다. 라는 그런 증언이 나왔죠. 어제 그 특수본에서 이 사람을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소재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토끼머리 단 사람들이 뒤에서 진짜 조직적으로 이걸 밀어붙인 거냐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강력 부인을 했다고 그러죠. 당연하겠죠. 혹시라도 그런 그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제 1차 조사에서는 강력 부인을 했다고 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MBC 특정 방송을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독려를 했다면 그리고 토끼머리에 일군의 대여섯 명이 뒤에서 동시에 밀었다면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몰아붙이자라고 하는 그런 1시간 반 동안에 이임재 용산서장이 그렇게 보고를 안 하고 1시간 동안
그거를 깔아뭉개고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예, 그게 지금 상당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본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도 이임재가 지금 이 대기 발령이 된 상태니까 그 이임재의 이제 변이 조사를 할 때 뭐 무슨 식으로든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1시간만 동안 나는 그 몇 사람이 죽고 말아서 그냥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다든지. 그렇지만 그거는 뭐 경찰서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사상자가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지금처럼 150 수명이 돌아간 것은 그건 뭐 그래서 대참사라는 거 아닙니까? 디제스터. 네. 한 사람이라도 관내에서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 사고가 벌어졌다 하면은 그건 뭐 당연히 그리고 기동대를 요청을 왜 이렇게 깔아뭉개고 안 했을까? 그것도 사실 미스테리입니다. 그날 모든 그 상황이 이태원 파출소가 파출소 중에서는 그래도 서울 시내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왜 워낙 인구 이동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20명이 근무를 한답니다. 파출소에. 그러니까 서울청장도 보고가 늦어서 기동대 그런 빨리 출동해라는 얘기도 못하고, 이 문제의 이임재 용산서장도 기동대의 출동을 제 시간에 제때 하지를 않은 게 과연 그 당시에 무슨 생각으로 깔아뭉갰을까, 이런 것이 이임재 용산서장 미스터리인 것이죠. 요것도 한 2, 3일 내면은 그 미스터리에 아마 일단은 특수수사본이 발표를 저는 할 거라고.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보다도 서울청장, 경찰청장이 2시간 늦게 이 보고를 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속속들이 드러날 텐데요. 그 이태원 파출소 이 경찰들 얘기가 참 기가 막힙니다. 모든 기동대를 우리가 부를 수는 없다. 그건 경찰 관례상 파출소에서, 이태원 파출소에서 여기 정말 여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동대 출발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용산서장이 1차 움직여야 되고 서울청장이 그것을 재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제때 보고만 있었어도 사상자는 수십 명은 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 파출소의 담당 경관들 지금 그 얘기가 속속 들여놓는데요. 정말 아주 답답해서 아주 오히려 눈물이 나더라. 기동대라도 빨리 출동을, 긴급 기동대라는 게 기동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생명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사안을 앞에서 뻔히 두고도 기동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그날 대한민국 공권력은 파출소 20명만 안절부절 움직였다라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다시 표로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우리 뿔난 도깨비님, 뿔난 도깨비님이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셨네요. 뿔난 도깨비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뿔난 도깨비님도 최근에 아주 활발한 또 우리 아주 열성 찐팬으로 등극을 하셨죠. 뿔난 도깨비는 앞으로 더 자주 뵙기를 청합니다.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구속수사해야 된다. 한금혜님. 근데 용산구청장은 지금 성장위원회에서 바뀌었습니다. 지금 성장위원은 민주당 의원이고요. 민주당 그 구청장이고, 지금은 박희영이라고 여성분이 지금 용산구청장입니다. 한금혜님 뭐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고객님도 들어오셨고요. 도인님, 그렇죠? 용산구청은 박희영. 박희영 그 용산구청장은 저도 조금은 아는 사람인데요. 이런 가정주부였다고 그러죠. 가정주부였는데 누굽니까? 지금 용산에 지역구를 둔 지금 통일부 장관이 누구죠? 이름이? 아주 누구라고요? 권영세. 이름이 요새는 깜빡깜빡합니다. 통일부 장관 권영세 의원이 지역구가 용산구 아닙니까? 지역구에 그 지구당의 일을 좀 이렇게 많이 거들어 줬는데 일을 보니까 잘 하더라. 주부인데도 그래서 일약 용산구청장의
그런 그 경선에서 물론 뭐 권영세 그 의원이 많이 서포트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오랫동안 공무원을 한 분이 아니고요. 예. 이 사회생활 아마 본격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글쎄요 조금 그렇죠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할 수는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성장현 그 구청장은 바로 직전에 민주당 구청장이고요. 네 관련 기사 시간대별로 나오는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청장 말씀드린 대로 1시간 21분, 경찰청장 1시간 59분이 완전히 참사 깜깜이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다고 서울청장, 경찰청장이 보고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용산서장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예, 이 헤드에 있는 사람들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게 이 수뇌부의 운명인 것이죠. 막강한 권한 다음에는 막강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서울청장, 경찰청장도 지금 사안에서 상당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이임재 미스터리, 용산서장 미스터리로 이 사람들도조차 1시간 21분 또 청장, 경찰청장은 2시간 동안 보고를 받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1시간 20분이 지난 다음에 이임재 용산서장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유선으로 서울청장한테 하니까 그때가 밤 11시 20분이 넘을 때인데 서울청장이 잠을 청했는지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약 한 7분 정도 후에 그 응답콜이 와가지고 지금 이거 비상 상황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미 1시간 20분이 지났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 사건별로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찰,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네, 22시 10시 20분에 이임재가 사고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용산서장, 경찰서에서 이태원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취지를 보고를 받아서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게 10시 20분. 네, 10시 20분이면 이미 사상자가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예, 여기에서 용산서장이 김강호 청장에게 최초 전화 보고를 시도했는데 수신이 안 됐다, 받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게 11시 34분. 2분 늦게 경찰청장, 서울청장이죠. 김강호가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최초 인지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날 12시 2분에 서울청이 경찰청에 문서로 사고를 보고를 했고요. 12시 14분에 경찰청 상황 담당관이 윤희근 청장에게 전화로 지금 서울청장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라고 12시 14분 그러니까 윤희근 청장은 경찰의 최고 탑인데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지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12시 25분에 김강호 서울청장이 사고 현장에 참 도착을 늦지막히 한 것이죠. 예, 대통령실은 상당히 빠르게 그나마 빠르게 인지를 했는데요. 이것도 경찰에서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소방청, 네, 경찰하고 소방청은 다르죠. 119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게 더욱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청 상황실에서 대통령 국정상황실로 처음 보고를 한 게 10시 53분. 네, 그래서 한호섭 상황실장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한 게 11시 1분이었다. 11시 1분에 보고를 받고 윤 대통령이 신속 구급 치료 지시를 한 게 11시 21분. 29분에는 대변인실로 전달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20분 뒤에 다 지시할 거 다 지시가 완료가 됐으니까 윤 대통령실의 초기 대응은 저거는 글쎄요, 무슨 칭찬할 것도 아니지만 정상대로 운영이 됐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에서 지체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11시 54분에 윤 대통령이 응급치료체계 신속가동에 2차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였다라는 게 여기서 1차 지시, 2차 지시로 나눠서 파악이 되는 것이죠. 12시 5분 경찰청에 사고로 보고를 했다. 이제 대통령이
1차 보고 2차 보고까지 다 끝냈는데도 경찰청은 이제 늑장 보고를 한 것이죠. 예, 윤희근 자체가 2시간 늦게 보고를 받았으니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경찰 수뇌부 서울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언론의 1보, 2보, 3보라고 하는 이른바 급전을 이 언론사에서 막 치고 그 방송사에도 이제 속보, 뭐 CNN으로 말하면 브레이킹 뉴스가 되는 것이죠. 긴급 특보 이런 식으로 막 보고가 됐을 때보다 경찰 수뇌부는 언론보다도 언론의 TV에 한참 나오고 나서 1시간 늦게 이 상황을 파악을 했다. 글쎄요. 정말 참 이건 미온적 대응이라는 말 자체도 아까운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간 그 참사 현장에 대한민국 공권력은 없었다 하는 말이 예, 딱 떨어지는 얘기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예, 모든 것을 파출소에 떠넘긴 용산 서장 이인재 미스터리, 요거는 그가 정치색이 굉장히 짙었다라고 하는 경찰 내부의 동향 파악 보고도 지금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항에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가라는 것을 아마 2, 3일 내로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용산서, 용산구청 8곳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 압수수색의 주체는 특수수사본입니다. 경찰의 특수수사본이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글쎄 여기에도 많은 그 문제점이 있죠. 어떻게 경찰의 이 특수수사본이 경찰 인력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경찰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거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예, 그럼 검찰이 이걸 해야 되는데 검찰은 검수완박에 이게 지금 묶여 있어서 대형 참사는 검찰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은 뒷부분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